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 위캐스트 시네마 영화 리바운드 GV 진행을 맡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편집장 강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객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안재홍 배우님, 강현중 감독님 모시고 재미난 얘기 해볼 텐데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마디씩 소개 겸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의 감독이자 한국 영화계 독보적 뽀로로 장항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바운드에서 강코치 역할을 맡은 배우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래퍼는 어디서 준비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퍼가 뭔지도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군요. 일단 오늘 제가 알기로는 리바운드 그 N차 관람객들, 과몰입 덕후들, 팬덤, 혹시 팬덤 있는 거 아셨나요? 리바운드에 대해서? 네. 그런 관객분들이 많이 자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웬만한 기존 매체 인터뷰나 GV 같은 것들은 다 보셨을 거고, 그래서 리바운드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컨셉은 리바운드 탈탈탈 영끌까지 털어보자. TMI 대방출. 혹시 인터뷰했는데 뭐 약간 잘려서 아쉬웠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이제 부산에서 부산 배경으로 한 GV를 하시는 건데 부산 배경으로 한 영화 GV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산 GV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 GV를 한 적은 있는데 네. 또 이런 자리에 오면은 그 전과는 다른 어떤 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항상 느끼는 게 이번 거는 좀 다른 게 전에는 새로운 영화를 갖고 갔는데 네. 지금 진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아까 뭐 안재홍 씨하고도 잠깐 좀 대기하면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오래전 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1년 정도 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마치 저희 딸을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안재홍 배우님은 특히 부산 출신이시고 네네. 하고 이번에 개막식 사회도 보셨죠? 네네. 성공리에. 네, 그럼요. 아니 아까 그 입구에서 이제 입장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우리가 언제 개봉했지? 하시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도 그 정도로 뭔가 사실 작년 4월 5일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정이 많은 작품이어서 그런지 조금 뭔가 아련한 느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리퀘스트 시네마로 또 저희 작품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더 영광스럽습니다. 네. 일단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바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이게 정체성이 아무래도 스포츠 영화다 보니까 스포츠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영화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뭔가 찍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결국 실제 경기 장면을 얼마나 진짜에 가깝게 구현하느냐, 그 리얼리티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 그게 큰 숙제인데 많은 스포츠 영화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생동감 있고 리얼리티가 뛰어난 경기 장면을 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리바운드는
뭐랄까 그 경기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도 진짜 뭐 박진감, 생동감 넘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어색한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물론 학습 훈련 막 진행하시고 뭐 오디션 볼 때도 어느 정도 농구를 좀 하시는 분들 뽑고 뭐 이랬다는 건 아는데 어떤 비결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뭐 참고로 하셨던 스포츠 영화 있으시다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장항준 감독님. 예, 일단 뭐 농구 영화니까 농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오디션을 농구 오디션을 따로 봤었어요. 젊은 배우분들에서 그때 뭐 어디 무슨 체육관 이런 데서 400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장관이었죠. 각자 농구복을 입고 이걸 막 계속 튀기면서 그거를 계속 튀기면서 막 하고, 그리고 그거를 며칠 동안에 걸쳐서 농구 오디션을 봤었고, 그때 이제 농구 오디션 볼 때 또 실제 역할을 하셨던 강양현 코치님이 네. 그 전반적으로 그 농구 오디션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좋았고, 그리고 역시 스포츠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보시면 알시겠지만은 무조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밥 먹고 하고 밥 먹고 하고 밥 먹고 하고. 그건 뭐냐? 배우들을 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학창시절에 굴러만 봤지 누굴 굴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우리 배우들이 너무 잘 굴러줘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거는 진짜 그 배우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네 어땠어? 그때 영화 끝난 다음에. 근데 이 리바운드에 나오는 중앙고등학교 선수들이 자기네 같았대요. 자기네들도 신인이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뭐 밥 먹고 농구하고 밥 먹고 농구하고,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진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공을 많이 만지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 이 사기 진작 친구들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이었고, 아이들이 진짜 너무 정말 온몸 바쳐서 이 장면을 진짜로 구현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컷하면 그냥 뭐 기력이 없어서 누워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기억 남는 게 아마 저희 작품에서 가장 많은 테이크를 갔던 게 이제 롱 테이크로 주고받고, 예. 건주가 강호 역할에 쳐내고. 정건주 배우가 네. 몸을 날려서 쳐내면 그거를 뭐 태기, 그러니까 네. 순규 역할이 받아서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건데 아마 20테이크 정도. 그쵸. 그 정도 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영화의 20테이크랑 좀 다른 게, 이거는 온 힘을 다 써가지고 네. 그 한 커트 찍을 때마다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이 테이크를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돈 받았잖아. 뛰어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도 너무 저기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안재홍 씨하고도 그때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건데, 끊고 가지 말자. 이게 왜냐면 보통은 스포츠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스포츠의 실력을 좀 이게 보이지 말아야 되니까, 실제 실력을 네. 자꾸 편집을 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대역들을 많이 써서 편집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한 번에 보여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도 배우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신영 배우는 네. 너무 고된 이 농구 작품을 촬영해서 그런지 다음 작품으로 달리기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스프린터라고. 그래서 아마 스포츠 영화에 중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신영 씨 그 스프린터, 예,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운동 영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했구나. 너무나 잘했구나. 이신영 씨도 진짜, 안재영 씨도 아시지만 참 그 근면한, 이렇게 말도 많이 안 하고, 저는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 제가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안재영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좋아하는데, 이신영 배우는
오디션 볼 때 처음으로 농구공을 잡아본 거예요. 한 번도 농구를 해본 적이 없는 배우였는데 그 배우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신영은 진짜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와,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이번에 농구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력이 일취월장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스포츠 중독까지. 네, 그 이신영 씨는 진짜 이게 또 이신영 씨한테 요구한 건 그런 거죠. 기본기를 익히고 이게 농구가 단기간에 느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여달라. 너랑 일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드리블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 친구가 매일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일주일 후에 조금 더 달라지고 그럼 일주일만 더 보자. 그래서 막 가다가 했는데 이신영 씨는 뭐가 좋냐면 요 바스트를 잡을 때 농구공은 엉망이에요 밑에는. 근데 표정 자체가 누가 봐도 주장이야. 네,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위선 그런 것들이 아주 최고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좀 두 분은 원래 농구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보시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영화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 농구라는 게 저 세대에는 약간 뭔가 향수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뭔가 그 너무너무 좋아하고 매일 보고 했던 하지만 지금은 뭔가 조금 뭐 다른 이렇게 조금 멀어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저희 영화가 담는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그런 마음을 조금 이용해 보자. 내가 그 당시에 농구를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순수하게 그 농구라는 거, 농구 선수들을 얼마나 동경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내려고 했었어요. 네. 예, 그 진짜 안재영 씨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학창 시절에 농구가 엄청난 인기 스포츠여가지고 그때는 연예인하고 이 연예인 팬 투표 뭐 이런 거 집계를 하면 TV 가이드 이런 잡지에서 집계를 하면은 농구 선수가 1위부터 10위까지에 꼭 3명은 들어가 있었어요. 팬덤도 엄청났고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가 좋았던 시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농구는 제가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친구들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농구할 때도 저는 근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애들이 이제 그 학교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교실로 들어갈 때 저는 다시 농구대 밑으로 가서 그들의 땀과 열정이 떨어뜨려 놓은 동전들 거기 동전이 옛날에 현금을 들고 다녀가지고 애들이 골 밑에서 접전을 보면 동전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가면 이제 거기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밀레 이삭죽기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때 이제 농구 대잔치나 이런 것 때문에 농구의 붐이 이제 거의 뭐 정점에 달했었던 시기죠. 저도 영화 보면서 그때 생각 많이 했었고요. 경기 장면에 대해서 리얼리티를 굉장히 잘 살리신 것 외에도 이게 이제 뭐 실화 모티브로 한 영화다 보니까 싱크로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고집을 하셨잖아요. 뭐 학교 안에 있는 코트부터 이제 대회 경기장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루틴한 습관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뭐 배규혁 선수가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신발 밑창 이렇게 한 번씩 만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강양현 코치님이 연기한 안재홍 배우님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힘든데 이제 8일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빨간 옷 파란 옷만 두 벌만 입었다든지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재밌었는데 예전에 그 항의할 때 꼭 옷을 던졌잖아요. 옷을 던지고 시계로 풀고 뭐 이런 디테일들까지 너무너무 꼼꼼히 잘 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객들이 이건 모르지? 내가 이것까지 따라 했을 줄은 알겠어? 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사실 싱크로율을 그렇게까지 높이기 위해서 디테일을 신경 쓰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실제 그 경기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정말 아. 그 준결승까지의 그 영상과 다 찾아보면서 강양현 코치님이 실제로 그 옷이 딱 2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2경기 이상 이길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네. 경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거듭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격파를 해 나가면서 뭐 옷 살 정신은 없으니 계속 네. 빨래해서 말리고 입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컨디션 팔찌라고 하잖아요. 뭔가 뭐 그런 소품들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극 자체가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실화가 그래서 그 실화를 좀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옷을 스탁하신 건 맞죠? 네, 그럼요. 네. 사실 저쪽에 저 강양 코치가 와 있거든요. 네. 와 계셔가지고 그분도 부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리바운드 당시에 이 안재영 씨나 강양현 코치, 강양현 감독이죠 지금 보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보다 한 10kg는 훨씬 더 나갔었는데 그런 도라에몽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너무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아무튼 이 강양현 코치나 이런 분들의 배우분들이 굉장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외모뿐만 아니고 뭐 버릇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제일 몰입을 했던 게 안지용 씨였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친하시잖아요. 네네. 네. 너무 이제 실제 이제 그 경기장에서 네. 그 저 당시에 20대 젊은 코치가 네. 정말 경기에 방해될 정도로 고래고래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전 지시를 그렇게 크게 한 사람 잘 없잖아요. 은밀하게 그쵸, 하지 그쵸. 보통은.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실제가 사회 초년생이었고 네. 상대 팀의 이제 노련한 그 감독님들에게 기선제압 당하고 싶지 않아서 네, 오히려 네. 더 뭔가 그 에너지로 이 경기장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목소리까지 되게 많이 담았어요. 사실 저희 작품에 되게 흡사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CG도 많이 이제 그때 없던 건물들도 생기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제일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누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당시에 부산중앙고등학교에 이 체육관 문이 철제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철제문을 굉장히 긴 철제문을 새 걸로 바꾼 거예요. 샤시를. 그래서 바꿔가지고 바꿨어? 그럼 사실 관객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진을 갖고 와서 다시 철제문을 제작을 해서 이 신문을 떼고 옛날 문을 다시 달고 찍자. 이제 그런데 그런 게 관객은 어차피 모르는데 왜 그런데 그 공사가 작은 공사도 아니니까 왜 그렇게 하나 하면 그게 저 팀 전체에 미치는 분위기와 영향이거든요. 우리는 구현해야 한다. 네. 그런 분위기를 하고자 했는데 배우들도 막 그런 거에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게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어. 네, 그래서 많이 집중해줬던 것 같아요. 그 강양현 코치님이 당시에 이제 어린 20대 코치였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목소리 고래고래 지르셨다고 했고, 뭐 양복까지 입은 것도 이제 그러신 맥락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나이가 어리다. 요것만으로 어린 나이의 사람은 약간 리더로서는 아직 자질이 부족해. 이런 편견이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스포츠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반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도 그렇고 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혹시 영화를 찍으시면서 이제 좋은 리더상, 바람직한 리더란 무엇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감독님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네, 배우님께는 감독님 어떤 리더셨는지, 네, 그리고 사실 배우님이 그 배우로 너무 유명하시지만 감독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단편 영화 5편 연출하신 감독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항준 감독님이랑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리더로서 그리고 연출자로서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질문이 길어가지고 앞에 게 뭐죠? 예. 그러니까 나이 어린 예. 리더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는데 좋은 아, 리더라는 네. 게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네네네. 이게 일단 좋은 리더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듣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듣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다 들어보고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얘들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봐주는 연습이랄까 트레이닝을 생활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저 같은 경우에 됐던 것 같고 영화 속에서의 강량의 코치 역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라서 좀 무시당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팀 안에서는 왕이잖아요. 이거 절대적인 그렇죠. 권력을 가졌는데 사실 저는 이 리바운드라는 영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강양현 코치의 성장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다 잡은 기회고 진짜 욕심이 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옛날 방식으로 막 지도하려고 하다가 자기 고유의 장점들을 잃어버리고 듣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는 장면, 저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그 기범 집에 강 코치가 와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저는 그게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고 잘한 거를 칭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나 좀 쓰다듬어줘. 나 좀 잘했다고 얘기해줬으면 이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좋은 리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 리더 정말 찾아보기 힘드는데 장항준 감독님은 그런 리더이시죠? 전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장항준 감독님은 좋은 리더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작품을 촬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감독님들마다 성향이 정말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성향 따라서 그 촬영 현장도 당연히 분위기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리바운드 촬영장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컷하면 이제 점심 시간이에요. 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빨리 가서 줄을 서야 되거든요. 밥차에 가서. 네. 그게 굉장히 치열합니까? 보통 네. 이제 밥차 쪽에서 이제 감독님 자리가 가까웠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뒤에 줄 서거나 이제 이렇게 뭔가 감독님 먼저 밥 먹고 다음 씬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러기 마련인데 다 미치고 막 줄을 먼저 서 있고 심지어 컷하지 않았는데 저쪽에 모여 있고 그랬던 정말 현장이었고 그게 너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이 오케스트라한테 네. 사랑받는 지휘자 같은 감독님이셨어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모두가 정말 즐겁게 이 자기가 맡은 이 네. 음들을 내려고 그리고 그 화음을 쌓으려고 했던 현장이었고 또 감독님께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좀 음이 맞지 않으면은 또 개인적으로 가서 직접 와서 아주 예리하게 딱 디렉팅을 주시고 가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너무 화기애애하지만 또 굉장히 또 정확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배우들 스태프분들이 다 정말 행복하게 촬영을 하면서도 즐기면서도 자기 실력 이상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밥차 얘기를 하셨지만은 처음에 이제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밥은 다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감독 거를 먼저 타다 놓는다든지 키스태프 촬영 감독 거를 먼저 타다 놓는다든지 해서 먼저 식사를 하게 하는데 제가 또 아주 우연하게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그런 거 싫고 무조건 선착순이다. 여기는 배우, 뭐 주연 배우건 뭐 감독 이건 다 선착순이다. 보조 출연자도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잘 보기 힘든 컷
그러면 조 감독이 콜을 해줘요.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그럼 와 그래서 그죠? 그러면 서로 나가려고 막 치고 진짜로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사회 체육이 아닌가. 진정한 예, 뭐 먹기 위한 어떤 그런 달리기. 예, 그래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목격한 게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네. 이제 밥차가 저쪽이에요. 그러면 감독님이 여기가 모니터룸인데 저기서 컷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컷하고 바로 무전기 내려놓고 줄 쓰시려고 그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딱 정확해야 되는데 뭐 어쩔 때는 12시 10분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2시 20분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 감독이 이제 그걸 정하거든요. 그럼 조 감독이 내가 잠깐만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카메라 쪽으로 하면 조 감독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럼 조 감독이 있다가 이게 복화술이 하죠. 감독님 마지막 컷입니다. 마지막 컷입니다. 알겠어. 이제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서 모니터를 보니까 오케이는 또 저만 알잖아요. 오케이 좋아. 그리고 카메라 쪽으로 걸어가는 척 하면서 왜냐면 내가 먼저 먹고 싶으니까 걸어가는 척 하면서 아 근데 저 오케이 이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 감독하고 제가 먼저 뛰는데 그게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씬에 출연하지 않았던 보조 출연자 20여 명이 거기에 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저희 원칙을 또 정한 게 세측이 안 된다. 내가 자리 맡아놨다 이런 거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어떤 그런 경직.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네. 역시 TV에서 보던 대로 입담과 유머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뭐 중고등학교 급식 현장 뺨치는 촬영장 비하인드 스토리 잘 들었고요. 잠깐 지금 이제 Q&A를 QR 코드를 찍으시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바디타운홀. 네. 지금 몇 분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이걸로 뭐 중간중간 진행을 할까요? 강양현 코치님과 정강호 선수님이 지금 관객석에 와 계시는데 홍승규. 네. 홍승규 선수도 와 계세요? 강호도 왔나? 네, 왔다고 지금 오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 좀 시켜달라고 한번 좀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야, 아니 여기 이쪽 옆에 있어요. 들어와. 강호. 아유 들어오십시오. 네, 아유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코치 강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강호입니다. 아유 여기 이 좀 돌발 상황이라 의자가 준비 안 돼가지고 서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소감을 얘기해야 되나요 이분들? 네, 뭐 좀 소회 정도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양이 여기 우리 정강호 선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행복한 이제 가정을 꾸미고 있고, 우리 홍승규 선수는 지금 임용 그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 두 분이 사실 이제 두 선수 두 분이 저희가 영화 찍을 때 은퇴하셨어요. 찍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저희 현장에 또 정강호 선수는 현장에 또 오셔가지고 그냥 은퇴하게 됐습니다. 뭐 승규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죽어야 자기가 영화 되거든요. 거의
이게 젊은 이 선수들이 평생을 해왔던 농구를 끝내는 그 딱 시점에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되게 어찌 보면 좀 저희도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던. 네, 그래서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또 각자의 또 미래를 위해서 뭐 그래서 살고 계시고 가끔 이렇게 좀 뵙기도 하고 네. 자꾸 술을 사달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사줘야 되는지 농담입니다. 항상 만나면 즐거워요. 건강한 사람들. 예, 예. 뭐 리바운드에 나오는 명대사처럼 농구는 끝나도 이제 인생은 계속 된다. 농구를 해서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되게 울림을 줬고 비단 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언제 잘릴지 모르는 정년 퇴직당할지 모르는 중장년층들한테까지 저는 울림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제2의 또 삶을 살고 계신 선수님들 응원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저 가영 코치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두 분이 술 많이 같이 드시고 대화 많이 하시면서 최대한 싱크로율 맞추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래서 카메로 나오셨을 때 거의 이제 뭐 대깔보만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성격은 어떻게 좀 다르세요? 뭐 승부욕이라거나 뭐 실제 화를 내는 방식이라거나 안녕 성격하고 제가 성격 그렇죠, 그렇죠. 이거 서로 말씀하기 부담스러운 발언인 거 알아요. 저의 네. 성격은 우리 안지용 배우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네, 실제로도 성향이 되게 비슷하고 저희가 MBTI도 똑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키도 같고 손 크기도 비슷하고 뭐 여러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격은 약간 다르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비슷한 면이 많아서 평양냉면 좋아하고 네. 만나면 취향과. 냉면 네.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네. 사실 두 분 다 또 부산 출신이고 근데 아, 사실 그쵸, 좀 비슷한 그쵸. 부분들이 많은데 음. 진짜 제가 억울한 게 리바운드 보시면서 그 부산 사투리가 너무 어색하다. 특히 강 코치 역할 맡은 저 안재용이라는 배우가 너무 어설픈 부산 사투리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억울했었는데 뭐 이렇게 서울에 와서 좀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만난 부산 분들은 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고려해서 한 건데. 그렇더라고요. 네.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몰수패 사건 당시에 뭐 젊다고 무시하냐, 어리다고 무시하냐, 네, 뭐 이런 멘트를 실제로 뭐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맞나요? 실화인가요? 조금 더 이렇게 네. 현장이 좀 더 심했었고요. 오히려 영화는 좀 윤색되고 다운됐다.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고 좀 굉장히 좀 더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 몰수패 징계를 받고 그 심판위원들한테 사과하러 온 강양현 코치의 모습이 보도 사진이 있어요. 뭐지 사과하러 왔습니다가 제목이 아무튼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어디 진짜 신문에 실제로 났던 사진입니다. 저 그 보도사진 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갑자기 강양현 코치님이 막 끌려나가다가 몰수패 이러니까 저 갑자기 사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색이 된 건가요? 아니 그거는 또 네. 사실입니다. 진짜요? 그거 진짜 사실. 현장에서 화내시다가 갑자기 제가 사과하고 쫓겨났어요. 싶다고? 네네. 쫓겨났는데 네.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그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이 이제 공을 좀 어떻게 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네네. 가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건 사실입니다. 이미 퇴장 당하셨는데도 예. 다시 이제 들어가서. 선수들이 좀 흥분해가지고 그때. 그 이유가 이제 그 앞 대회에 정체전에 저희가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불리한 판정이었다. 네네. 그 심판이 이제 그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선수들도 좀 예민했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뭐 그날 이후로는 뭐 그런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강양현 코치님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혹시 이거 진행하다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여기 있으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불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비슷하시잖아요. 체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안재용 배우를 그냥 특히 캐스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퀴즈 신내림썰 이거 유명하던데 그거에 대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 그리고 배우님은 왜 그 유퀴즈에서 그걸 보자마자 라이브로 아 저거 내가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아 그리고 장항주 감독님 그때 유퀴즈 녹화하실 때 이미 안재용 배우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래서 막 텔레파시를 쏘셨나요? 아니 그거 녹화할 때는 누가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어느 순간에 이 영화의 본질은 이제 싱크로율을 맞추는 거다. 외모까지. 네. 그래서 안재용 씨한테 드리면서도 하면 좋겠는데 왠지 안 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진짜 며칠 만에 바로 답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진짜 다들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지금도 너무 고맙죠. 그렇게 어찌 보면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산에 와 있고, 예, 이제 기분 그쵸.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예. 배우님은 아 저도 네. 뭐 짧게 얘기하면은 그때 감독님께서 유퀴즈 출연하셔서 차기작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방송을 본방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근데 네. 왠지 너무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에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그 방송 보고 난 3일 후에 저한테 시나리오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날 그 시나리오를 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좀 신기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녹화할 때는 확실히 안재영 씨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주냐, 네. 이 시나리오를 언제 안재용 씨한테 전달을 할 거냐. 왜냐면 어설프게 수정한 상태에서 주게 되면 이제 선입견이 생겨서 네. 아 이거 뭐 고쳐봤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들을 고심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보통 한 달 전쯤에 녹화할 때거든요. 녹화를 그 방송 한 달 전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맛에 유퀴즈 하나? 예. 아무튼 좋은 기억입니다. 그 극 중에서 배규혁, 청기범 선수 갈등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화 모티브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실제로 그 선수들 사이가 좀 어땠는지. 두 분은 실제로 계속 운동을 계속 같은 학교에서 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기에 따랐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갈등을 좀 증폭시키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둘이 싸운 건 맞고, 네, 싸운 건 맞고, 그리고 지금도 싸운다는 나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이게 왜 서로 싸우는 게 습관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티격태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그런 거죠. 정으로 싸운다고 해야 되나? 되게 편한 사이가 되면은 막 그러니까 그 장난으로 시비 걸고 막 이런 사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많은 분들이 뭐 한준영 선수 얘기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또 그 다 실제로 다 실제로 중앙고등학교 오기로 했다가 이제 용산고등학교로 가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지금 이제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아 이거는 조금 아쉬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뭐 얼핏 얘기했지만 이제 두 분께 리바운드라는 그러니까 영화 말고 그 리바운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라커룸 장면인데 네. 사실 스포츠 영화에 보면은 꼭 라커룸 씬이나 이런 뭐 선수들 이제 사기를 북돋아주는 저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런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참고를 했는데 참고를 하면서 제가 생각의 끝에 도달한 건 참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렇게 흉내 내지 말아야지. 정말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담아서 이 장면 속에 남기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런 좀 간절한 마음으로 촬영했던 장면이었고 영화를 보면서도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던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볼 때마다 조금 울림이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울컥한 생각이 장면이었죠. 들었어요. 네. 저 영화 보면서 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것. 이게 좀 후회가 남는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감독들은 이제 영화 볼 때마다 저걸 왜 저렇게 저때 왜 저렇게 찍었지.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 편집에서 좀 빠진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들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 영화가 만약에 선입분기점을 넘어서 흥행이 되면 이제 디렉터스 컷 버전이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아쉽게도 흥행에 실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띄워주셨다면 흥행할 수 있었는데 모두 여러분 탓입니다. 그런데 안지홍 씨 관련해서도 좋은 장면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밤에 선수들하고 연습하다가 밤에 밖으로 나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니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니네 흉내 이런다고 장면 뭘 찍죠. 하려고 그러는데. 니네 어차피 이제 요거 얼마 안 있다 얘네들 졸업하고 다 끝나는데 니네 이런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강 코치가 뭐 얘기하는 장면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런 장면들을 그같이 영화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 거의 많이 빠지죠. 교장 선생님이 몰래 이제 이거 보면서 DMB 결승전을 보면서 우는 장면도 찍었었고 교가 부르면서 우는 자기 혼자 모두가 모르게 뒤돌아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찍었었고 뭐 교양 선생님께 죄송해요. 지금 서영삼 배우한테 미안한 게 거의 없어졌어요. 다 씬들이 꽤 많이 날라갔고 그리고 많은 또 장면들이 좀 빠진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뭐 대본집이랑 비교해 보니까 진짜 교장 선생님 씬이 거의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친한 배우인데 네. 그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제 배우들 사이에 이제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뚜껑이 없는 분들. 근데 배우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게 대머리도 권력형 대머리가 있고 이게 서민형 대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영삼 배우는 전형적인 권력형 대머리. 그렇게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 질문을 그랬는데 이건 강 코치님이 답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강 코치 진짜 그 이후에 월급 안 받았나요? 노농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 코치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받았습니다. 소액으로. 받았습니다. 네, 소액으로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약간 저희가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강 코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